우리는 지역구 일당 전략을 쓰고 다른 정당들과 연합해서 더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어떻게 윤석열하고 싸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현행 선거법을 지켜내고 연합 정치를 통해서 더 크게 이기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본인한테 또 선거법 과거를 퇴행하는 거는 죽는 길이에요. 지난 13일이었죠. 22대 총선에 남아있는 출마기에 다 내려놓고 배구정군한다. 선거법만 지켜달라. 험지에라도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내가 내려놓을 테니 당에서 선거법 개혁,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직을 건다고 하더니 결국 험지 출마 또 어쨌든 출마 아니냐. 의혹이 좀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저로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 진정성 있게 내려놓으면서 호소드리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치 구조 바꾸는 일에는 매진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증오정치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심한 윤석열 2세, 윤석열 3세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금 기회고요. 여기서 우리가 수를 잘못 두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거대 양당만 남게 되고요. 민주당이 20년 동안 약속해온 내용들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대통령 결선 투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선거법 개혁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사실 이제 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폭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제1당이 돼야 되는데 준연동형을 가져갔을 경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면서 더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일당 전략을 취하고 다른 정당들과 연합함으로써 더 크게 이길 수 있다. 선거 구도를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단일 구도 하에서 모든 정당이 연합하는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소극 지지자와 무당층까지도 윤석열 심판이라는 대우로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을 찍도록 참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거법을 퇴행시키지 않고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선거제 문제에서 민주당의 개혁성을 보여주면 그게 결국은 전체적인 민심으로 움직여서 지역구 선거에서는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병립형 선거제도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병립형 선거제도가 윤석열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려서 무당층이 투표를 하지 않도록 만들고 윤석열 심판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과 윤석열 둘 중에 양자택일 구도로 만들면 서로가 비등비등한 선거로 본인들은 몰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역구 일당 전략을 쓰고 다른 정당들과 연합해서 더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어쨌든 개혁성을 앞세워서 이기고 투표율을 높여서 이긴다? 그럼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은 이미 60%가 넘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 싶지만 민주당에는 완전히 마음을 주지 못하는 분들도 투표장에 나와서 적어도 정당 투표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정당을 찍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선거 연합 전략을 짜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역구 정당은 민주당, 비례 정당은 다양하게 선택. 이 선거 전략을 통해서 투표율을 올리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더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적인 시민들도 투표할 수 있는 공간, 그걸 비례의석에서 열어주자.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면 투표율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 경합지역에서 민주당이 더 많이 이기는 걸로 연결시켜서 민주당은 지역구를 통해서 일당을 하고 전체적으로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연합체는 의석수가 최대화 되는, 그게 참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병립형으로 선거제를 돌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증오정치 구조는 앞으로 더 견고해집니다. 당장 총선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정치 냉소는 늘어가고 2027년도 증오 대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반사이익으로 대통령이 된 것처럼 2027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반사이익으로 다음 대통령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설사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한들 2032년에는 또 다른 증오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가 5년 동안 만든 것을 모두 다 무너뜨릴 것이거든요. 지금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법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로에 있기 때문에 직을 걸면서까지
불출마를 하면서까지 그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가 돌아오고 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극우주의자가 대통령이 됐고요.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이 일당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증오 정치가 계속되면 정치 혐오가 높아지면서 나중에 모든 것을 파괴하자라고 호소하는 극우주의자들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잘못 들면 안 된다. 양당 간의 그 진영 대결로 쭉 나아갈 경우에 극단적인 목소리가 대두될 수 있다. 정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올스톱 상태가 계속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좌절한 시민들은 증오, 부정적인 열정 이런 것들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양당만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증오심을 부추겨서 반사이익으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선거 전략을 계속 쓰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성행하는 그런 여건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무능, 폭주에 좀 지친 시민들 중에는 당장 야당이 좀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윤 정부의 전행과 폭주를 좀 멈춰 세우는 게 가장 우선 아니냐.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한가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무슨 뜻인지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병리평 선거제도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어떻게 윤석열하고 싸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더 국민들에게 사는 길, 어렵지만 사는 길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법을 지켜내고 연합정치를 통해서 더 크게 이기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도 이기고 다음 대선도 더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고 한국 정치의 효능감도 높이고, 그래서 투표율을 높여서 대한민국이 극우 포퓰리즘으로 절대 빠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이번에 구축하는 것,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 비례대표 의석에서 그러면은 연합정치나 문제해결 정치 이런 표현을 썼던데 이것을 그러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매우 어려워지겠죠. 거대 양당만 남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증오심을 부추기는 그런 정치를 계속할 겁니다. 검사 정치 계속 동원하고 장악된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 혐오 정서를 계속 자극하겠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모든 법률들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좋은 정책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자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식비도 올라가는데 소득은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 안 뽑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한테 절실한 것은 전국민 고용안전망입니다.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2025년까지 계속해서 확장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걸 스톱시켰습니다. 이걸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양당만 남아서 서로를 타격하는 정치로는 안 되고 여러 개의 세력들이 이것을 위해서 협력하는 연합정치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역대 최대로 감액했습니다. 민주당 혼자만의 힘으로 5조 원 감액된 것 중에서 6천억 정도밖에 못 살렸어요. 180석을 하고도 약속했던 검찰개혁 법안, 언론개혁 법안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역구 163석에 만족하고 더불어시민당 17석을 다른 진보 야당들과 합쳐서 진보 야당 교섭단체 정당이 있었다고 하면 민주당과 함께 서로 밀고 끌고 하면서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 해결 정치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냥 민주당이 이번에 뭐 거부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석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의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연합정치 전략입니다. 기존의 그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위성정당 문제인데 1차적으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저희가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만드는 위성정당과는 다른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정당은요, 거대 양당이 직접 만들어서 골목상권 비례대표 의석을 탈취하는 게 위성정당의 개념입니다. 합당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위성정당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매정당, 뭐 형제정당 이렇게 보통 지칭하는 게 되겠죠. 2020년에 만들었던 위성정당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실제로 할 필요도 없다. 위성정당 방지법 몇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직접 발의하신 것도 하나 있고요. 오늘 마침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사무처장이 나와서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 중에서 가장 논란이 작은 법안은 합당할 때 페널티를 주는 법안이다. 최소한 비례 위성정당과 본체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에 페널티를 주는 법만이라도 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는다고 해서 완전히 막아지겠느냐? 우리가 살인금지법이 있죠. 근데 살인 행위가 없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살인금지법 만든 게 잘못입니까? 직관적으로 야 그걸 한다고 해서 과연
막아지겠어 이런 이제 의구심은 여하튼 뭐 계속 남아 있긴 하네요. 저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2020년처럼 보수 유권자들도 몰표를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데요. 그 콘크리트는 민주당에 대한 증오심을 이용한 반민주당 연합과 같은 성격입니다. 민주당이 연합 정치를 해서 다양한 정당들과 함께하는 연합전선을 펼치면요. 상대방 보수도 예전처럼 극우 하나로 30%가 똘똘 뭉치기 어려워집니다. 보수도 분화합니다. 확인한 것이 2016년, 2017년의 바른미래당입니다. 보수 쪽의 분열에 따른 보수 신당이죠. 특히 뭐 이준석 신당 이게 가장 좀 두드러질 것 같고 제3지대가 보수 쪽으로 옮겨가게 될 경우에 민주당 또는 이 개혁 진영의 좀 불리한 구도 자체가 좀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3지대, 제4지대, 제5지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진보 쪽의 공간을 열어줘야 합니다. 비례대표 47석 골목 상권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진보 유권자들도 찍을 수 있는 비례 정당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제4지대, 제5지대를 키움으로써 해결해야 된다. 조국 정당이 자발적인 자매 정당 이것도 어쨌든 허용이 되는 게 결과적으로 낫다. 조국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용해인 신당이든 신당의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거대 양당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신뢰도가 높지도 않으면서 어떤 정당은 좋은 당, 어떤 정당은 나쁜 당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거 연합 전술을 위해서는 공통 공약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정당은 어느 정도로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정당들, 그런 정당들이 유력한 대안이 되겠죠. 국민의 선택, 금태섭 의원과 그 정의당 일부가 창당에 들어갔고 정의당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준석 신당이 출범하게 되면 그런 같이 합할 생각도 있고 뭐 이런 것 같던데 그런 것들까지 다 열어놓고 대상에 둘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선거 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일부러 이야기를 더 많이 붙이진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주목하는 흐름 중에 하나는 지금 진보 계열의 정당들이 이번 기회에는 윤석열 심판을 위해서 대동단결하자 라고 하는 흐름도 한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의원총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선거제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총회였는데 여기서 좀 울먹이기까지 하셨다. 저희가 단독 180석을 했잖아요. 정말 얼마나 희망에 부풀러 올랐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는 정치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유채한 씨, 800원 버스 기사 김학의 씨, 또 신림동 반지하에 계셨던 고홍수지 씨, 황현정 양, 또 SPC 빵을 만들던 박선빈 양,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순 씨,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약속했던 성과를 안겨드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180석 의석을 해도 중호정치 구조에 갇혀버리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4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손에 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처절한 좌절감을 털어놓으면서 좀 감정이 격해졌었는데요. 국민의힘과 손잡는 나중에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는 그런 결과로 끝날 것 같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저로서는 지하철 문 닫히는데 저 팔이라도 집어넣어서 다시 열리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곡하게 의총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날은 이제 병립회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이 더 많았다. 이렇게 원내대변인이 뭐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당 분위기에 좀 변화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당 분위기는 항상 요동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로서는 저의 작은 몸짓이 이런 당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점이 다만 걱정입니다. 더 이상 이게 당의 분열 요소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의견을 수렴해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태도를 밝혔다가 이날은 근데 실제로 참석을 안 했단 말입니다. 당 대표 본인한테도 선거법 과거를 퇴행하는 거는 죽는 길이에요. 대표 주변에서 이번 기회에 대표의 당내 기반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전체판보다도. 그런데 그렇더라도 국민적 지지 기반이 사라져서 대중정치인으로서 확장성이 없어지면 소탐대실 아닌가.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앞으로의 50주년 설계도로서 6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일식
연동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이 족보 있는 정당으로 남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도 미성정당 안 하고 연동형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국민 파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저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뭐 현실을 명분으로 해서 끝내 당 지도부가 기대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면 뭐 어떻게 사실 저는 일단 눈앞의 일만 생각하겠습니다. 뭐 당 내에서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칙과 상식, 비명계 의원들이 정치개혁 약속 위반이다. 준연동형 포기하게 될 경우에 이 얘기를 강력하게 했고 동시에 당 쇄신의 어떤 징표가 될 텐데 그걸 거부하는 그런 행태, 총선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표 체제가 후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요. 저는 뭐 다른 분들 말씀에 제가 덧붙일 내용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각오로 회귀할 경우에 그건 더 이상 민주당이라고 불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민주당마저도 민주당 정치의 목적이 사라지고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인한 반사 이익만 누리는 정당으로 변질되어 갈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뭐 언제까지 그러면 좀 이 문제가 갈래가 타지고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정말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대로 치르자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부한다. 선언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당장 오늘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불출마가 정치를 그만두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떤 방식으로 그럼 뭐 정치를 그것도 한다고? 지금 일단 눈앞의 일에 집중하고요. 뭐 어떤 생각 지금 그게 제가 있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